요즘 자녀분들 살기 좀 어렵다고 생활비 좀 보태주시거나 또 연세 드신 부모님 편찮으셔서 병원비 드렸는데 혹시 갑자기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에이, 가족끼리인데 뭘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다가 아유,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62세 김민준 씨라고 치매 어머님 요양병원 비용으로 어머님 통장에 바로 넣어드렸다가요. 글쎄, 증여세로 무려 2,9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아니, 정말 황당하죠. 그냥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아들이 생활비 없다 그래서 좀 보내줬는데 그걸로 세금을 내라고요? 이런 상황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셔야 할 게 올해 5월부터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 달라집니다. 훨씬 강화된대요. AI까지 동원해서 가족 간에 돈 오고 간 거를 더 샅샅이 본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 이야기 꼭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가족, 또 재산 지키는 방법 확실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사이에 오가는 돈을 증여로 먼저 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게 빌려준 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그런 게 부족하면 더 그렇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 세금 걱정 없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아,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시잖아요. 1,000만 원 넘게 현금으로 찾으면 금융정보분석원인가? 거기에 보고된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999만 원씩 이렇게 여러 번 쪼개서 인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면서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걸 자금 세탁이나 탈세 시도 이런 걸로 의심해서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손주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주시려고 5일 동안 매일 999만 원씩 찾으셨다가 결국 세무조사 받고 증여세까지 내셨어요. 특히 이제 5월부터는요. AI가 이런 패턴을 훨씬 더 정교하게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제 기준이 달라져요. 5월부터는 하루에 500만 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그냥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1,000만 원에서 기준이 확 내려간 거죠. 엄청 강화된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출하면 AI 시스템이 이거 좀 수상한 거래인데 하고 추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00만 원이요? 와, 기준이 진짜 확 깐깐해졌네요. 그럼 이 세금 폭탄, 이거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대비책 몇 가지만 딱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걸음은요. 가족 간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 그냥 가족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함정이에요.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 이거 숫자랑 한글로 같이 쓰고요. 법정 이자율, 지금 한 연 3.5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 날짜,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이름이랑 서명, 자필 서명이 좋습니다. 이게 명확히 다 들어가야 해요. 아, 그냥 종이에 쓰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더 확실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있죠. 물론입니다. 가능하다면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들긴 하는데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훨씬 강해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김민준 씨 경우도요. 만약에 어머님이랑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아마 그 2,900만 원 세금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만 썼다고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핵심인데요. 차용증에 쓴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랑 원금을 주고받았다는 그 거래 내역, 이걸 꼭 남기셔야 해요. 서류만 덩그러니 있고 실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으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계좌 이체하실 때 메모란에 꼭 예를 들어 5월 이자 지급이라든지 원금 일부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꼭 남겨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들, 이걸 체계적으로 모아서 최소 5년 이상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 이체할 때 메모 찍힌 기록, 차용증 원본, 공증 받으셨으면 공증 서류,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영수증 있잖아요. 병원비나 등록금 영수증 같은 거요. 심지어는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 내용까지도 나중에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일단 차용증 쪽 쓰고 공증 받으면 더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꼬박꼬박 보내면서 메모 남기고 관련 서류는 싹 다 모아서 5년 이상 보관하라. 이거네요. 그럼 제일 안전한 방법, 베스트는 뭔가요? 안전한 방법은요. 첫째, 웬만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메모 남기는 걸 습관화하시는 겁니다. 현금보다는 기록이 남는 게 중요해요. 둘째,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목적이 명확한 돈은요. 자녀분이나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직접 병원이나 학교 계좌로 바로 납부하세요. 이게 증여의심을 피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셋째, 만약 이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 중요다 싶으면 비과세 한도 내라고 해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이죠.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금액이면 한 번에 주시 마시고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절대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인출하는 이건 꼭 피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제 진짜 가족 간의 돈 거래도 그냥 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히 5월부터 강화되는 세무조사, 그리고 그 500만 원 현금 인출 기준,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가족 간의 돈 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증빙을 갖춰야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거든요. 의심을 더 한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정말 가족을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쭉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거 좀 번거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잠시 시간 내서 차용증 하나 딱 작성하고 이체할 때 메모 한 줄 남기는 그 작은 습관이 미래에 정말 큰 걱정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금융거래 내역 중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은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